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분기하 강의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면 곡선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곡선이 한 평면 위에 놓여 있으면 평면 곡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그 곡선의 연률 함수가 모든 점에서 0이면 그 곡선이 평면 곡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평면 곡선의 이 대역적 성질을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몇 가지 정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평면 곡선의 이제 전곡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마가 여기서는 우리가 그 단위 속력으로 매개화된 평면 곡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평면 곡선의 곡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호를 이제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3차원에 놓여 있는 일반적인 공간 곡선에서는 우리가 곡률이 항상 양수로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곡률을 그 양수로 정의한 과정에서는 이제 t는 베타 프라임으로 정의를 하고요. 베타가 단위 속력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그 n을 이제 t 프라임의 크기분의 t 프라임이라고 정의를 하고 t 프라임의 크기를 우리가 카파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타가 i에서 r3로 가는 단위 속력일 때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곡률을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평면 곡선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이제 감마 프라임을 t가 이제 감마 프라임이고요. 이제 t를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2분의 파이 회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n 사인 그래서 요거는 다시 이것은 이제 방향을 고려한 법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마 더블 프라임이 그러면은 이제 다시요. 이제 그 방향을 그 부호를 고려한 곡률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부호를 고려한 곡률을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감마 더블 프라임이 카파 사인 n 사인이 되도록 이 사인 커베이처
그 부호를 고려한 공률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이제 곡선이 이제 휘어진 방향에 따라서 공률이 음수이기도 하고 양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게 t고 이쪽이 n이고, 그래서 n 쪽으로 이제 휘어지면은 그 공률이 양수인데, 요거가 이쪽이 t인데 t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는 것을 n이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kappa s가 0보다 작은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경우는 kappa s가 음수고요. 이렇게 가는 경우에는 kappa s가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우리 계산은 감마가 xt, yt로 주어지면은 그 부호화된 공률은 이제 공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간 곡선의 공률에서 이제 방향을 고려한 것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요, 네, 이런 공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예, 그랬을 때 여기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 곡선 전체에서 이 사인 커베이처를 적분한 값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감마 프라임 S가 코사인 파이 S, 사인 파이 S 이거를 만족하는 미분 가능한 함수 파이가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파이 s는 이제 원점에서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감마가 이렇게 있다 할 때 이 적 벡터가 감마 s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했을 때 요 각도가 그러니까 이 점이 감마 s라면 이 각도가 이제 파이 s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이 s는 근데 이런 미분 가능한 조건을 추가를 하고 이는 2파이의 그 상수배의 차이를 무시하면 유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 각도가 지금 예를 들어 이 각도가 예를 들어서 60도다. 이걸 60도로 볼 수도 있고 또는 420도로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파이 s 더하기 2파이로 놔도 사실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이제 2파이의 상수배 차이를 무시하면 이제 이런 파이 함수는 유일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 파이를 이 감마의 회전 각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은 저희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실은 이 그 곡선의 사인 커베이처는 이 회전각도 함수의 미분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감마 프라임 S 이 조건을 놓고 여기서 그 감마에 대한 곡률의 공식을 적용하면은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정의는 여기서 이제 L은 감마의 길이인데요. 0부터 L까지 그 곡선의 곡률을 이제 적분한 값을 감마의 전곡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중요한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평면 곡선 중에서 이제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곡선을 우리가 패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곡선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곡선도 이제 물론 패곡선이 되겠습니다.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방향 이런 것이 패곡선인데요. 먼저 사실은 평면 패곡선의 전곡률은 이제 2파이의 정수배가 됩니다. 정수배가 되고 그 정수배가 되고 그 정수는 이제 어떤 특정한 그랬을 때 이제 여기 한 점을 이제 생각하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이 점을 몇 바퀴 돌았는가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 전곡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단순 평면 패곡선. 그래서 곡선이 단순하다는 것은 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곡선은 이제 단순 곡선인데요. 이런 곡선은 단순 곡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순 곡선이란 감마의 이미지가 1대1이 되면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s랑 t에 대해서 감마 s랑 감마 t가 다르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곡선을 우리가 단순 곡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이제 1대1이 되는 그런 곡선을 우리가 단순 곡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단순 평면 패곡선의 이제 전곡률은 이제 원래 2파이의 정수배인데 이제 전곡률은 이제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2파이거나 마이너스 2파이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이고요. 그래서 증명은 여기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면 패곡선의 전곡률에 관한 이제 주요 정리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개할 내용은 등주 부등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등주 부등식의 내용을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보조 정리 두 가지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주 부등식에는 먼저 우리가 미적분학 시간에서 살펴보았던 그린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린의 정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폐곡선이 만들어내는 그 영역의 내부를 R이라 하고요. 그 곡선의 경계를 곡선 C가 그 R의 경계라고 할 때 이제 그 R과 경계에서의 적분 사이에 이제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그린의 정리입니다. 또 한 가지로 이제 워팅거 부등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워팅거 부등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다음을 말합니다. 0부터 파이까지 구간에서 정의된 미분 가능한 함수가 F0는 F파이는 0을 만족한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의 제곱의 적분과 원함수의 제곱의 적분 사이에 이러한 부등식이 이제 성립한다라는 것이 이 워팅거의 부등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증명은 이제 이 자료를 읽어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읽어보는 것은 각자에게 맡기도록 하고요. 여기서 증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평면 곡선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등주 부등식이라는 것인데요. 감마가 단순 폐곡선이고 길이가 L이고요. 내부 영역의 넓이가 A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마가 이렇게 있는데요. 감마의 길이는 L이고 내부의 영역 넓이가 A라고 하면 그러면 이때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우리가 평면 곡선의 등주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등호는 정확히 이것이 부등식이고 등호는 감마가 1일 때 성립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증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으로 이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뤄볼 주제는 이제
곡선의 네 꼭지점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먼저 꼭지점이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네, 그 전에 그래서 감마의 감마가 곡선일 때 감마 곡선의 꼭지점이라는 것은 그 사인드 커베이처의 도함수가 이 감마 t를 그 사인드 커베이처의 도함수가 0이 되는 그 점을 우리가 감마의 꼭지점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 t가 되는 점 t. 그 다음에 감마가 단순 패곡선인데요. 이것이 볼록하다, 컨벡스하다는 것의 정의는 그 감마의 내부 영역이 그 볼록 집합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예제들의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마 t는 a 코사인 t, b 사인 t 이렇게 매개화된 타원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AB는 양수고요. AB는 다른 그런 AB에 대해서 이렇게 매개화된 그 타원 곡선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에 의하면 계산 과정을 생략을 하고요. 계산에 의하면 이 곡선의 사인드 커베이처는 AB가 됨을 이것분의 AB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꼭지점이 어떤 점들인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이 T에서의 미분을 구하게 되면 그러면 다소 복잡하지만 계산에 의하면 위에서 제가 b제곱 코사인 제곱 t고요. 네. 2분의 5승분의 3ab b제곱 빼기 a제곱 사인 t 코사인 t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t에 관해서 미분을 한 것이니까요. 복잡하기는 해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분자가 이제 0이 되는 점, 그 점 t가 바로 꼭지점이 되는데요. 그래서 네 가지 점이 있겠습니다. t는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가 이제 이 곡선의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예를 들어 이런 타원이 주어져 있는데 이 꼭지점은 여기 이제 4개의 이런 점들이 이제 곡선의 꼭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을 빠뜨렸는데 주의할 것은 곡선의 꼭지점은 이제 다각형의 꼭지점이랑은 이제 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용어가 사실 이제 헷갈릴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서 꼭지점 하면은 우리가 다각형의 꼭지점을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그것이랑은 조금 이제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참고로 이 타원에 대해서 제가 0부터 2파이까지 카파 ST 이것이 아니죠. 네, 이 곡선을 제가 감마를 하고요. 감마 위에서 그 선적분을 하면 이것이 이제 2파이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실제 계산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선 그 전공률에서의 그 정리에 따르면은 이것이 2파이의 정수배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 타원이 결국 이제 원점을 지금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이제 2파이가 되는, 실제로 2파이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인 계산을 통해서도 실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이제 이 함수의 그 ds는 감마 프라임 d dt가 되겠고요. 그 선적분 원소를 추가해서 적분을 해주면 그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언급할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네 꼭지점 정리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단순 폐곡선이 이제 볼록인 그런 내부 영역이 볼록 집합인 경우에는 그 곡선 위에 적어도 4개 이상의 꼭지점이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그 단순 폐곡선의 4 꼭지점 정리입니다. 그래서 타원의 경우에 실제로 이렇게 꼭지점이 4개가 되는데요. 이제 만약 A와 B가 같다면 원의 경우에는 이제 이 식에서 알다시피 이 부분 때문에 모든 점이 이제 정의상 모든 점이 꼭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 꼭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요 정리를 정리하면 그 내부 영역이 볼록집합인 단순 폐곡선에는 꼭지점이 최소한 4개 이상 있다. 이것이 그 정리입니다. 예,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평면 곡선의 어느 정도 대역적인 성질을 담은 그 3가지 정리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